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강남 3구의 하락세가 7주째 이어지고 마용성의 상승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러자 이제는 주거용 건물보다 수익형 부동산을 해야 할 때라며 상가 투자를 유도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수도권 유망상가 투자 가이드라고 하며 상권 변화 및 세부적 분석을 하는 세미나도 개최하면서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 경제 위기로 인해 자영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상가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유망상가로 모십니다 가 아니라 당신을 지옥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특히 수도권에 들어간 신도시 상가들은 수요가 없음에도 가격은 서울 못지않은 곳이 많아 지금도 앞으로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전 상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음에도 심지어 자본 여력을 갖추면 신도시 상가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사까지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들의 말처럼 이제는 유망한 상가, 꼬마 빌딩을 통해 수익과 더불어 시세 차익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현실과 전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들의 현황부터 보실 텐데요. 지난 25일 상가정보연구소의 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전국 상가 평균 권리금은 4,276만원으로 제곱미터당 63만 3천원 정도가 나오며 이는 2015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에게 내는 금액으로 인테리어 등의 시설비를 비롯해 특히 그동안 키워왔던 손님을 넘겨받는 권리에 대해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권리금이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이전 경제대공황 영상에서 말했듯 지속적인 자영업 침체로 인한 것이며 2월 초 자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질병 문제로 자영업자의 98%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고 이 중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4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이는 최근뿐만이 아니라 5분기 연속 사업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영업의 침체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2.1%가 증가했고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 기업 비중도 숙박, 음식업종의 경우 무려 35.8%나 기록할 정도로 자영업의 침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로 인해 상가의 공실률은 늘어나면서 기존에 활성화된 상권으로 주목받았던 압구정 가로수길 상권이나 이태원 신촌에도 공실이 늘어남은 물론 사당, 테헤란로, 화곡, 해와, 용산, 신사, 시청 등의 상권도 10%가 넘는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실이 많아지다 보니 예전에는 프랜차이즈나 식당 등의 업종이 들어오던 1층에 이제는 임대료를 낮춰 병원이나 미용실이라도 유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전 꼬마 빌딩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상가의 가격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공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상가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대출이자 이상은 수익률이 나와야 함에도 연 3%의 수익률도 맞추기 힘든 상가가 태반이죠. 결국 이렇게 자영업이 쇠퇴하면서 상가의 가격 역시 같이 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사태가 나타납니다.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보기 힘들어지니 이제는 상가로 시세 차익을 볼 때라고 부자들은 높은 수익률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기사들에서 유도를 하니 실제로 상가의 가격이 오르게 된 거죠. 여기에 끊임없이 오르는 상가의 분양가 문제도 있습니다. 신도시일수록 수요는 갖춰지지 않아 초반에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내기 더 힘듦에도 오히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말로 꼬셔서 분양을 하고 있죠.
특히 자칭 상가 투자에 관련되어서 신이라고 칭하는 한 업체에서는 3년간 버틸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분양가보다 떨어진 신도시 상가를 매입하면 추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개소리까지 남발하는데요. 위례, 마곡, 미사, 다산 등의 신도시에서는 심지어 1층 평당가가 5천 이상 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게 사봤자 얼마나 싸게 살까요? 20% 할인해서 평당 4천만 원에 샀다 치더라도 전용 10평 남짓의 상가를 구입하려면 계약 면적으로 20평은 사야 하고, 그렇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8억입니다. 은행 대출이자보다 낮은 3%의 수익률만 내려고 하더라도 월 200은 받아야 하죠. 지금 서울도 공실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인프라가 완성되더라도 지방 상가에서 10평으로 월 200씩 내가며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결국 그 수익률도 맞추기 힘드니 시세 차익은 어림이 없는데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신도시 상가 매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신도시 상가 분양을 하면 일반적으로 버는 수수료가 보통은 2에서 3%, 심하면 10%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8억짜리 상가의 원래 가격인 10억에 분양을 시켰다면 2, 3천만 원의 수수료를 벌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보며 매각해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쇄도했을 것이고, 본인이 유망하다고 분양해놓고 이제는 낮춰서 팔아야만 팔린다고 구슬린 뒤 기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 유도해 그들에게 팔아치우면서 다시 중개 수수료까지 챙기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기사 내용 역시 선수들이 한다고 매수 유도만 하고 있을 뿐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분석으로 숨기며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상가의 X일 뿐입니다. 지금은 앞에서 말했듯 세입자들의 수익은 줄어가고 공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상가의 가격까지 올려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 사람들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최소 이자 이상은 벌어야 하기에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되고, 자영업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에 이어 임대료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고용 인원을 감축하거나 휴업 또는 심지어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까지 속출하게 되는 거죠. 즉 원래는 수익률 감소, 공실 증가로 인해 상가 본연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시세 차익을 보겠다며 들어오는 투기 수요들로 인해 반대로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저렇게 책정된 상가의 가격은 거품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사들에서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유세가 올라가니 건물주들이 부담을 느껴 임대료를 상승시키면서 공실이 늘어난다는 뇌가 없는 분석을 하면서 투기 수요들의 상가 가격 뻥튀기 문제를 어떻게든 정부 규제 문제로 몰아넣어 반정부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파트를 눌렀더니 꼬마 빌딩이 뜬다는 이야기를 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된 전국 빌딩 거래 내역에서 10억 미만의 빌딩 거래가 총 8,981건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가 1위, 중구와 강서구가 그 뒤를 달리며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북측 방향의 행정지역에 거래량이 높다고 하네요. 이는 종부세 중과 등에서 제외되고 법인의 경우는 세금이 더 줄어드는 등 아파트보다 세금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게 합리적인 상황일까요? 앞에서 말했듯 테헤란로의 경우 14.1%로 서울에서 공실률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공실률을 자랑하는 곳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당해 거래량 중 거래 비중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2018년에 비해 훨씬 감소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이마저도 시세 차익이 올라간다는 말에 넘어가 법인들이 뭉쳐서 거래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실제 예전부터 빌딩을 쓸어 모았었던 현금 부자들이 하고 있던 행태에서 많이 바뀐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시가가 정확히 측정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시가를 낮춰서 증여하는 등 부자들의 탈세 창구로 이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기준시가를 만드니 그런 편법이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 부자들이 팔고 대출받아서 법인들이 매입하는 현재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수익률이 떨어짐에도 높은 호가로 사고 있는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예전부터 꼬마 빌딩을 자산으로 축적해왔던 부자들이 그들에게 팔고 있다는 뜻인데, 그럼 지금처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주도 버틸 여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다음에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지는 수요들도 줄어들게 되며 세입자들 역시 점점 더 힘들어지며 공실까지 생겨나는 루즈루즈 게임일 뿐입니다. 신도시라고 초창기부터 비싸게 분양했지만 결국 대량의 공실이 나온 세정에서는 분양가의 30% 수준까지 상가 가격이 떨어져서 낙찰되고 있으며, 심지어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있는 상가는 각각 감정가가 2억 2,200만원, 2억 1,700만원이었던 상가 후실이 수차례 유찰되며 각각 1,088만 1,000원과 1,040만원에 낙찰되었죠. 이는 낙찰가율이 5%밖에 되지 않으며, 그렇다는 것은 상가를 사는데 올인했다가 잘못되면 전 재산을 홀딱 날려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앉아서 돈 버는 거물주의 상징이었던 상가. 한때는 자영업이 활성화되며 주요 지역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는 효자 상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상가에 들어가는 업종은 점점 더 한정되어 가니 경쟁이 심해지며 매출 역시 꾸준히 감소하였고, 지속되는 카드사의 부담, 배달앱 개발로 인한 수수료의 지불 등으로 자영업자들을 뜯어먹는 하이에나들은 꾸준히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 및 질병 문제로 인해 더욱 급격히 떨어진 매출, 이어져 나오는 폐업 등으로 공실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건물주들도 결국은 상생을 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를 하는 분들이 생기거나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가며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을 정도죠. 이렇게 세입자인 자영업은 침체되어 가고 있지만 가격은 비싸져만 가고 있는 상가를 지금 사야 한다고요? 지금 상가를 잘못 사게 되면 과거에 KBS에 나왔던 것처럼 70이 넘는 나이에 매일같이 고물을 줍지만 모두 이자로 나가는 할머니, 수입은 들어오지 않고 대출이자만 나가면서 결국 딸의 결혼식 때 이불 하나 못해준 주부 등처럼 평생을 빚에 치이며 당신의 미래를 망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지금,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상가와 꼬마 빌딩입니다. 즉, 지금은 평생을 빚에 치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은 반대로 상가 및 꼬마 빌딩을 사지 않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